여러분은 하루에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또 어떤 컨텐츠를 주로 보고 계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식 컨텐츠, 예능 컨텐츠, 웹툰, 영화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 컨텐츠,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컨텐츠의 성격도 너무 다채롭고 그에 따라 저희가 느끼는 재미와 효용도 무척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수많은 컨텐츠들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일주일간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루에 평균 3, 4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평소에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볼 것들은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컨텐츠 소비부터 짚어보는지 궁금하시죠? 컨텐츠를 만들려면 무엇을 씨앗으로 삼아서 심을 건지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돈 모으는 법부터 말하지 않고 나가는 돈부터 점검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산을 하기 전에 소비하는 양부터 점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사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의 관심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 저는 이것을 관심사 다이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사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러분께서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쭉 나열해서 시각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종이나 노트북, 디지털 메모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빈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실제로 적어보면 생각보다 리스트가 많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적으실 때는 그저 유튜브, 넷플릭스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채널명이나 컨텐츠 이름까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각각의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쭉 적다 보면 A4 한 페이지는 좋게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 헬스장에 처음 가면 인바디 체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보는 것이 시작인 것처럼요. 그렇게 내가 소비하는 것들을 늘어놓고 보면 필요한 컨텐츠와 불필요한 컨텐츠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흥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 당장은 관심을 끊고 지낼 것들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구독 해지를 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때 구독 해지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관심사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의식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시각화해서 분명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구나 하는 내적인 깨달음은 소비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관심사 다이어트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시간 확보에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되었든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소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살펴본다면 그 시간을 만드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컨텐츠를 만들려면 관심사가 좁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비하는 데만 시간을 쓰고 있거나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면 무언가를 만들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관심사를 좁히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남겨진 관심사 중에서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 소재나 주제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것이 커리어랑 맞닿아 있어서 찾기가 쉬울 수도 있고 커리어랑 너무 먼 관심사여서 골라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선뜻 이거다 하는 소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콘텐츠 해보면 재밌겠는데 하는 주제가 있다면 골라내 주세요.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던 나의 관심사를 서서히 한쪽으로 몰아보는 거죠. 이렇게 나의 관심사를 좁히는 것이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는 것, 그것 기억해 주세요. 나의 콘텐츠 소비 습관을 살펴보고 넓게 펼쳐져 있던 나의 관심사를 줄였다면 이제는 콘텐츠의 소재가 될 씨앗을 찾아봐야겠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콘텐츠의 씨앗으로 삼는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 꼽은 콘텐츠의 소재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회사에서 겪는 업무상 관계상 어려움, 고민, 문제, 노하우들,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 습관, 커리어, 관계, 성장 배경, 나만이 덕질하는 분야나 안목, 독서 분야, 인간관계나 취미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콘텐츠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갑자기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막막할 때 저희는 그 주제와 관련된 지식 콘텐츠를 찾아보기 마련이죠. 콘텐츠를 참고하면서 학습하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뒤집어서 바라보면 내가 회사에서 맞닥뜨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회사와 관계 있는 문제만 콘텐츠의 씨앗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도 콘텐츠의 좋은 소재가 되죠. 저는 왼손잡이라 그런지 몰라도 학창시절부터 일목요연하지 못한 필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필체도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던 데다가 노트에 글씨를 적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필이었는데요. 나중에서야 메모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만나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제가 정리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나는 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도구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접 겪은 이 경험을 에버노트와 관련된 책이나 다른 콘텐츠에 녹여서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적인 문제를 잘 다뤄가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나오게 되는 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회사에서 겪는 문제를 열거해 보세요. 회사 밖의 문제도 좋습니다. 이 방식의 좋은 점은 소재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어도 끝나지 않겠죠. 그리고 그 리스트 가운데 컨텐츠화하기에 적당해 보이는 혹은 내가 정말 잘 다뤄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컨텐츠의 씨앗으로 삼아 보시길 권합니다. 개인의 문제를 컨텐츠의 씨앗으로 삼아 보라는 조언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내 문제를 풀고자 컨텐츠 작업을 시작하다 보면 비록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좀 더 생산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정도만 해도 남는 장사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컨텐츠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소설에서는 권선징악 구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만드는 컨텐츠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구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컨텐츠는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보편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의 소재들을 좀 추려놓기 시작하면 조금씩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같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게 컨텐츠가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얘기인가? 내 얘기는 나한테만 특별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필요한 얘기가 맞나? 같은 질문들이죠. 처음에는 막연한 질문으로 다가오지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의 필터가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접할 때 내 컨텐츠 소재와 맞닿은 이야기가 눈에 쏙쏙 걸려 들어오게 됩니다. 내 씨앗과 관계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하나의 필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헐거워서 많은 재료들이 쑥 하고 지나가지만 점차 여러분들의 필터는 촘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컨텐츠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콘텐츠의 소재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소재 찾기가 어렵다면 문제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직도 소재가 잘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당장 몇 년 동안 내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나 커리어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메모장을 펼치고 쭉 한번 적어보세요. 혹은 서랍장 어딘가에 잠자고 있을 업무 노트를 한번 펼쳐보세요. 아직 시각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콘텐츠 씨앗이 될 만한 소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